이렇게 남편에 대한 불만족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으면 넌 당신은 어떤 남자를 만나도 지금처럼 불평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연애만 하던가 아니면 그런 나의 그런 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명에 그렇게 생겨 있으면 누가 들어와도 그렇게 변해요. 불평을 하고 이런. 네, 그 사람한테 만족이 안 되겠죠. 저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약간 감싸고 이러는 게 식상이 왕하니까 이제 그걸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식상이 왕하니까. 그리고 식상이 지지에만 있기 때문에 대놓고 관을 치지도 않아요. 맞아. 네. 훅했다 바로 찌그러지잖아. 딱 하고. 대놓고 그러니까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많은 남자지. 이런 복 많은 여자를 사람이지. 아까 복 많다니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을 수 있다. 맞아. 일단 그 남자가 처복이 있는 거. 맞아. 과거에 나라를 구했어. 그러니까 전세는 처복이 있는 거지. 게다가 이 나이에 이 몸매 이 미모에. 거기에 언니 애기 다 키워놓고 잘 키우고 또 학교도 교수도 하고 있고 얼마나 돈도 찔끔 별거. 남편이 막 돈 벌어 오라 그러면 그래야 되나 말이야. 맞아. 그냥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마스크 공장 가야 되나 막 그런. 나 지금 그리고 모델학원을 등록해야 되나? 내가 어제 대단하다. 요가학원을 다시 다녀야 되겠네. 내가 이랬잖아 어제.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 대화 속에서 그런 대답을 이끌어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은쌤이 남편이 이렇게 그럼 돈 벌건가 이런 말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자꾸 얘기를 하자고. 그럴 수도 있어. 서운해 사실은. 그게 나쁜 거죠. 그 남편을 아니 내가 시켜야 홈페이지 많다니까 빨리 마스크 공장에 같이 가요. 가자. 오늘 만나러 가서 홈페이지 많다. 가자. 참 이거 좀 합시다. 간목이 병정아를 만난다는 거는 간목이 잘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식상을 쓰는 거는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간목이 병화를 만다는 거는 이게 식신이에요. 식신은 상당한 귀신이라 그랬죠. 항상 나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근데 이게 식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엄마 같은 작용을 해요. 그냥 나를 키우니까 목을 자라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목화 상생이라 그래요. 목화 서로 상자 써갖고 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화도 좋고 간목도 좋다.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다. 병화도 키울 나무가 있는 거고 간목도 날 키워줄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다.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병화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진화를 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이 식신을 어떤 전문성으로 쓴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상당히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 타당한 그런 직업성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걸 일월로 봅시다 그랬잖아요. 월간이라는 거는 이게 뭘로 들어와 있든지 간에 십성 중에 뭐 인성으로 들어와 있든지 식상으로 들어와 있든지 관으로 들어와 있든지 재로 들어와 있든지 뭘로 들어와 있든지 간에 이거는 월이라는 거는 직업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자를 직업적으로 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영화가 되게 보편적인 직업은 아니지 않나요? 영화가 보편적인 직업을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영화라는 큰 타이틀이 있다. 그러면 그 영화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만약에 그 안에서 난 특수 분장만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안에서 무대 세팅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미 이런 정화의 어떤 특수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체를 총괄하고 있어. 또는 내가 투자를 했어. 또는 내가 이렇게 CEO 역할을 했어. 보편적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병화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는 그거예요. 엑스레이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한 분야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빛으로 본다면 병화는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고요. 정화는 오히려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목과 병화가 목화 상생을 하고 있으면 만약에 이 병화를 엄마 같은 존재라고 본다면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그 공을 돌릴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나를 잘 서포트를 해주셨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는 아우 우리 애가 잘 자라줬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녹화 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병화 간목을 좋아해서 제 로고에 병화 간목을 넣었어요. 이렇게 내가 그 간목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로고잖아요. 이걸 이제 저는 어떤 의미였냐면 교학 상장이라고 해서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지만 서로 배우는 것이다. 그 교학 상장이랄 때 그거를 그래서 목화 상생을 제가 넣었다고요. 자, 그러면 간목과 정화는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정화가 이 간목을 끌어당겨서 설하는 개념이 더 커요. 왜냐면 이 빛을, 이 열기를 또는 이 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목을 잘 끌어다가 쓰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경금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이거를 벽감인정이라 그래서 간목을 패서 정화를 생한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희생적인 코드도 있고 이렇게 이 정화를 생하기 위한 이게 어떤 직업성이든지 간에 불살라서 했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정화가 설하는 개념이 크다. 그래서 이건 직업성이 상당히 특수하게 들어가요. 이런 개념이 있어요. 병화 대원이라서 제가 아는 친구가 여기서 피부관리실을 하는데 친구가 이제 교수도 했었고 이제 그 피부관리 학과도 있잖아요 요즘에. 있어요. 그리고 뭐 국가대표 무슨 심사위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차렸거든요. 근데 걔가 간목이랑 정화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피부관리를 받으면은 뭐 너무 좋은가 봐. 그래서 금방 여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단골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피부관리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여기만 해도 바로 되게 옆에도 있는데 그렇더라고. 만약에 이 병화라는 글자가 이제 합의되게 되면 힘이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병화라는 글자 아까 이렇게 썼을 때 네, 제가 이제 병신이 되면서 맞아요. 힘이 좀 약해지는 경우. 병신이 된다고? 누가 병신인데? 저 이제 병화. 지금 정화 병화가 지금 간목이 여기에 경금, 신-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있으면 근데 병화 대원이니까. 네. 이거 잡혔잖아. 네,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가 살아났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간목이 그렇게 막 좀 이렇게 빛이 나거나 이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능이 약화되는 거 맞아. 약화. 약화되는 거. 이게 없어지진 않은데 좀 약화가 돼요. 약화가 돼서 얘도 약화가 되고 얘도 약화가 되는 거. 그리고 갑툭 이렇게 간목은 이상이 없어요. 얘는 없이 살았는데 없이 잘 살았는데. 아무튼 의뢰대원이 훨씬 낫다. 다행이다. 자, 간목이 무토 또는 기토를 봤다. 그러면 제가 천간의 토는 영역이에요. 영역. 뭐의 영역? 그 명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공간 같은 거예요. 영역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무토의 영역과 기토의 영역이 있겠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무토의 영역은 고증하다, 멀다, 높다, 근접성이 떨어진다, 친근감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 고위 공무원일 수도 있는 거고, 태산. 뭐 대기업의 뭐 임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목급토를 상당히 높이 멀리한 거죠. 무토라는 건 우리가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 북한산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무토에. 그러면 기토는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여기는 현실적이다, 가깝다, 낮다,
근접성, 친근감이 굉장히 좋다. 근접성이 좋다. 친근하다. 이거 다 대입하면 돼요. 이렇게 무토, 기토 영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천간에 내가 무토가 있느냐, 기토가 있느냐 그걸로 이미 그 사람이 이런 영역적인 구분이 확실히 지어진다는 거예요. 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처럼 두 개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요거나 요거 하나쯤 갖고 있다 치면 요거는 요런 거고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애 기토예요. 연애 기토. 그러면은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접근이 쉬워. 접근이 용이해. 접근이 용이하다. 제가 무토 갖고 있으면 왠지 사람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 딸이 무토 기토가 양쪽에 다 있는데 사회 쪽하고 시 쪽하고 그래서 쉽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어렵다가 나중에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첫인상. 조금 더 알게 되면 요거, 조금 더 알게 되면 이거. 거의 안 보여주는 거 이거. 맞아, 입 벌리면 허당이야. 그래서. 양파? 좋잖아 언니. 그게 매력적이지. 그래서 입 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겠죠. 여기. 좋을 때다 우리 유진이. 아유. 그래서 이거는 무토, 기토에 대한 설명이고 진짜. 근데 무토는 월주. 첫이상은 되게 무서워. 간목이 무토를 맞다. 간목이 무토를 맞다. 그러면 얘도 상당히 높이를 추구하고요. 얘도 상당히 높이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 지지에 또 생사목을 따져요.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따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간목이 무토를 점유했다라는 거는 이제 요걸로 상당히 높이를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산 위에 저소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진토 같은 거 깔고 있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갖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기토가 아닌 갑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자존심 하나만큼은 이 사람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간목이 무토를 점유하든 간목이 기토를 점유하든 둘 다 장단점은 있지만 일단 목이 토를 갖고 있다는 거는 영역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회궁에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일간 월간으로 봅시다 했으니까 사회궁에 이런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안정성은 이미 갖췄겠다. 목급토를 잘했으니까. 그럼 이건 재성이죠. 그러면 간목이 하는 일이 여긴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겠네요. 아까 제가 말한 그러한 영역에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좀 친근하고 낮은 곳에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공공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토를 기토를 사적 개인적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토는 개인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기토로서 이 영리에 대한 일을 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다못해 문화센터 같은 거라도 나가야지 제가 공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아니면 뭐 명리학과도 교수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생겨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공공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게 들어오면 불리해요. 얘가 들어오면 저는 개수를 잡아먹어 버려요. 제가 사회적으로 쓰는 글자가 경금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무토가 들어오면 이걸 잡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활동력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는 안 좋아해요. 사실 얘는 좋아해요. 간목이 기토를 만났다. 그냥 너 내 땅이다 이거예요. 완전. 바로 그냥 똑같아 이렇게 점유 바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무토를 만나면 좀 콧대 높고 좀 그런 거예요. 콧대 높고 웬만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간목이 기토를 만나면 유연한 거예요. 간목이 상당히 유연해져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토를 딱 보는 순간 그래 너한테 안정한 게 낫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되면서 현실적 겸손함 같은 게 생겨요. 한마디로 여기 있던 간목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토 영역으로. 간목 자체는 상향직이란 말이에요.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려고 하는 게 간목인데 기토를 만나면서 그냥 문제 높답에 뿌리 내려서 바로바로 열매 맺어서 먹고 살겠다 그거예요. 현실성이 강한 거죠 이제. 여기는 곧 죽어도 이거예요. 이렇게 보면 있어요. 초들이 좀 그래서 그거는 뭐 호불호가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그 성향인 거예요. 근데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대체적으로 본인 잘난 맛에 사는 거 무토 아니야. 나 이렇게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누가 웃길래 무토들이 진짜로 약간 본인 잘난 맛이 있어.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무슨 뭐라 그랬지? 이거는 할 수 있다.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 이게 뭐가 있어야지 자긍심? 자존심이 아니고 뭐 정치인이 행동할 때는 뭐가 있어야지 명분이 있어요. 명분?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그거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명분이 중요하지. 약간 그 사주 이거는 틀린데 우리 딸랑 비슷한 면이 살짝 있어. 분위기랑 약간 이런 게 있어. 약간 비슷해. 유재인 분위기 분위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무토의 영역을 내가 배경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자존감이 없는 것 같아서 잘난 척도 없는 것 같아.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잘난 척을 해. 되게. 잘났으니까 잘난 척 하는 거지. 좀 약간 있어. 간목이 경금을 만났다는 게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아. 이게 관인데, 사실 십성으로 하면은 이게 편관이잖아요. 편관 7살이잖아요. 나를 무자비하게 극하는 글자라는 거죠. 그런데 간목은 도끼로 패줘야지 이걸 쓱싹쓱싹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만족스러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남자가 남자답고 카리스마 없으면 난 싫어. 나 이러는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다뤄줄 수 있어야 된다. 경금적으로 돼줘야 한다. 그래서 간목이 경금 만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이 사람이 취직을 해서 이 경금을 관으로 쓴다 그러면 뽀대 나는 관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만약 여명이다. 여명인데 관을 남편으로 쓴다.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누가 봐도 남편 잘생겼더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지의 관계도 봐야 되겠죠? 지지의 관계도. 얘는 약한데 여기 너무 강해버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여기 지지끼리 합이 안 맞으면 또 힘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목이 목극토하니까 뭐 이제 기토를 뭐 내 와이프로 쓰고 있다. 남자 명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뭐 원진으로 되어 있다. 원진으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원진으로 되어 있을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추고 원진이거든요. 그러면은 청간으로는 아, 내 땅이다 이러면서 합을 했는데 여기서는 막 사탄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으로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어떤 글자를 볼 때. 그러면 간목이 신금을 봤다. 이것도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남자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되게 좀스럽게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또 이런 인연을 잘 만나는 거니까. 제가 여기 옆에 핸드폰 가게 갔던 여잔데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되게 좀 보이시하게 생겼는데 간목에 여기 신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친해지니까 저는 이 일을 오래 안 할 거예요. 벌써 불만족스러운 거야. 그런데 이제 다음 대운에 을목이 들어와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대운에 을목이 들어오면 이제 얘가 나서서 얘를 딱 잡겠죠. 치겠지. 제가 아까 을목은 신금은 을목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 그랬잖아요. 얘 겁재가 들어오는데 내가 갖고 있는 관이 겁재를 탁 제압을 하면서 경쟁 구도에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을목을 제쳤으니까 더 돋보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이게 이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네. 그러네. 맞네. 맞네. 딱이네. 그러면 간목이 경신금을 본 것까지 했고, 그러면 간목이 임계수를 보네요. 임계수를 본다. 그럼 이건 인성들이에요, 그렇죠? 인성들인데, 요거는 편인이라고 하고, 요거는 정인이라고 해요. 간목 기준에서. 그러면 딱 나뉘겠네요. 정인을 쓰는 간목이냐, 편인을 쓰는 간목이냐. 그런데 정편인을 나누기 전에 이들 간의 관계성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아까 제가 그 설명할 때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이 인성은 분별이 다 안 된 거예요. 얘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얘를 끌어다가 쓸 때 시간이 걸려요. 무슨 뜻이냐면 간목이 이렇게 가물었어. 그래서 이렇게 인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는 바로 못 쓰니까 저기 그 농업용수 끌어다가 이렇게 그거 뭐지? 쫙 돌려가지고 양수기를 돌려서 얘를 끌어다가 시간이 걸려서 여기다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수는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미 분별이 끝나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는 물상으로 보면 얘는 호수나 강 같은 거고요. 얘는 비 같은 거예요. 그러면 간목이 필요해서 이렇게 딱 하면 비가 확 내려주는 거야. 간목이 나 목말라 이렇게 하면은 개수가 비가 돼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흡수해서 쓰는 거예요. 인성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을 논할 때는 이 개수가 훨씬 좋겠죠. 간목 기준에. 그래서 얘는 이제 오래 걸린다. 인성을 취하기. 그게 가장 핵심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간목이 만약에 교수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임수를 갖고 있을 때 물론 편인이라서 전문성은 훨씬 더 갖췄겠지만 이거를 내 걸로 취하기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오래 해야 되고 내 거가 완전 체화될 때까지 이거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소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로서 인정받기까지 간목도 원래 오래 걸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간목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된다며. 얘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요 바로바로 써먹어요. 저랑 처음에 같이 명의 배운 분이 있었어. 남자였는데 40대 초반인가 싱글 남자였는데 한 3개월 같이 학원이 아니라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주말에 그 여대 앞에서 사진을 보고 볼 거라는 거예요. 2만 원씩 받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2만 원씩 받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못했다고 막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10,000원. 그 여대 축제 가가지고. 바로 그걸로. 아주 단식으로. 그러고 있더라고요. 되게 용기도 대단하고. 그 사람이 간목의 개수를 쓰고 있는 사람. 윤태 씨 엄청 좋아하겠다. 여대생 내가 축하해줘야지.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개수의 인성은 정인인데 바로바로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응변도 잘할 수 있고 이거는 상당히 생산성이 좋고 빠르다. 여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오래 걸린다. 생산성은 낮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기반이 바뀌면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겠죠. 바로바로 쓰는 건 아니잖아. 상당히 다져진 거고 체화된 거고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내 걸로 쓰는 거니까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민년보다 그 다음에 2023년 개묘년. 개묘년이 개묘년 좋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민과 개묘의 차이를 봅시다. 이민년이 있고 개묘년이 있어요. 그러면 임수의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식신이고, 그렇죠? 개수의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식신이에요. 똑같이 식신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임목이라는 거는 이제 태어났잖아. 이렇게 새싹 여기 딱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만큼 봄에. 그래서 이거는 시작을 의미해요. 이민이라는 거는. 시작 엄청 잘하겠죠. 이민 일주. 그냥 수생목이잖아. 게다가 임목은 조한 거라 그랬잖아요. 상당히 조해요. 건조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임수를 끌어내는 의지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아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상당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민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멀리 보지를 못해요. 시장만 잘하는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이민은 디테일에 약해요. 디테일이 약해. 근데 계명은 얘도 능글능글하고 얘도 능글능글한 거예요. 그러면은 계묘로 수생목을 하면은 얘는 끝까지 멀리까지 다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시작하는 사람인데 시작이 얘만큼 탄력적이지 못해요. 이민만큼. 계묘는 확실히 더 안정이 돼 있겠죠. 이민보다는. 계묘는 좀 느긋하겠죠. 왜냐면 묘목 자체가 이미 인목을 지나왔기 때문에 수분을 싹 흡수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계묘의 이 묘목은요, 천간으로 가면 을목 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간목보다 을목이 더 야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지로 보면 이 을목보다 묘목이 더 야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생목은 하지는 않아요. 하겠죠.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디테일에 강하고 멀리 본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다 계획적으로 보고 일을 시행한다. 추진력은 약하다. 여기는 추진력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럼 이거를 일지로 보지 않고 연운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으로서도 또는 국제적
그 전 세계적으로 시작을 의미하는 해예요. 이민년. 새롭게. 신축이 마무리의 개념이라면 이민은 시작의 개념. 그러니까 코로나가 내년에 끝나고 이제 다시 뭘 하나 보다. 새롭게. 그래서 이 국제 정세도 이민년에는 다시 새 판이 짜진다. 국가 서열이나 이런 거 다 달라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프랑스가 그때처럼 그럴까? 그거는 의문인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지금 환경상으로는 저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이 내년 후반쯤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그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개묘년이다. 이민의 안정성을 개묘년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고, 뭐 학교나 공공기관도 시스템을 다 새롭게 구축할 거고, 그게 안정되는 게 이제 한 1년쯤